정부가 설 명절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진짜 총력전을 펼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얼마 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840억 원을 투자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와 업계 자체 할인을 합쳐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 설 연휴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됩니다. 또 배추와 무, 비축분도 방출하고요. 수입 신선란도 공급해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정 품목은 최대 6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이건 달리 말하면 이렇게 파격적인 할인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요즘 물가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주부들이 차례상 차리기 정말 겁난다는 말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4.5% 올랐고요. 과일값은 지난해 9월 26% 가깝게 급등한 이후에 넉 달째 20%대 가까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최근에 사과 한 봉지를 사면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봉지 안에 두세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제 사과 한 알에 3,0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제 한파와 폭설, 일조량 감소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이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물가가 고공행진이니까 할인 혜택도 정부가 두둑히 내놓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할인 혜택 내놓은 것을 우리가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가면요, 농식품부 할인 지원 상품이라고 크게 안내 문구를 아. 적어놔서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이제 시장에 마련된 환급센터에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걸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되고요. 환급 금액은 인당 최대 2만 원까지입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NH카드로 결제하면 농축수산물 한정 가맹점에 한해서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네. 할인율은 30%이고요. 한도는 2만 원입니다. 네. NH카드 할인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또 11번가나 NS쇼핑,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홈페이지를 통해 설 할인 쿠폰을 꼭 발행받으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할인율이 뭐 30%, 60%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한참 좋았다가 한도 2만 원, 약간 김새네요. 그래도 요즘 진짜 마트 가면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뭐 10만 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혜택이라도 꼭 받으셔서 장바구니 물가 좀 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요즘은 설날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차례 지내기보다도 외식하고 끝내는 집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식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을 보면요. 3년 전보다 많게는 30%가량 올랐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식으로 자주 먹는 품목을 보면 작년 12월 서울 기준으로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이게 3년 전보다 2,0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제 삼겹살은 1인분 200g에 19,400원 정도가 됐는데 3년 전보다는 3,000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예. 김밥도요, 한 줄에 3,300원 정도 하는데 3년 전보다 900원 가량 올랐습니다. 뭐 저희가 지표상으로 물가 많이 올랐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이렇게 사례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정말 엄청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들이 따로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 오르긴 하는데 체감이 이렇게 큰 이유는요. 고금리 때문에 가계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체감 물가가 더 비싸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2년부터 금리의 상승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대출이 많은 중고소득층이 이자 부담이 커졌잖아요. 실제 가계 이자 부담 수준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네. 2022년 기준 가구의 비소비 지출 중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18%가량 오른 247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외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저도 체감하고 있는 곳이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들이에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학식 먹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대학가 주변에는 문 닫는 데가 좀 많이 있나요? 네, 사실 대학가 하면 학생들도 북적거리고 밤까지 뭐 파티하는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이런 모습을 찾기 쉽지 않다네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러 다니긴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 학식으로 배를 채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요즘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을 꺼리고 있잖아요. 네.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늘어나서 밤까지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일도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가 주변에서 이렇게 회행한 모습 저도 직접적으로 체험하긴 합니다만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기 있는 곳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갈 자리는 없고 젊은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갈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는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건데요. 공부할 땐 가성비 있게 학식을 먹으면서 공부하다가도 친구들과 만날 땐 체험형 공간이나 복합 문화 공간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달라진 소비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가에도 체험형 공간이다. 온라인 소비와 연계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소비 패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특히 젊은 소비층들도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소비 패턴 이런 것도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소비 지형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아파트 내 상가에서 장을 봤었다면 이제는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배송되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네.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넘어가고요. 실제 가족들이 장 보러 나서게 된다면 집 앞 마트가 아니라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마트도 있고 전자제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직장인들도 이제 회식으로 2차, 3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 수가 야간 시간대에는 확 줄어서 2019년 11월 대비 65%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밤 시간대에 음식점을 여시는 분들이나 택시 영업을 밤에 하시는 분들의 매출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소비 행태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밤늦게 뭐 야식이라든가 친구랑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은 24시간 가게가 거의 맞아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달라진 행동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